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결국에는 IT가 올라줬고 뭐 컨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실적은 이미 다 알았고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투자자들의 귀를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뭐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삼성전자 컨콜에 대한 시선이 좀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나 뭐 로이터 통신이나 그 전 컨콜 이전까지 계속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좀 강한 어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객사와의 조금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비밀 유지 계약에 의해서 조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는 3분기 때 HBM3 반도체에 대해서 8단과 12단 대략 이제 뭐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3분기 때 매출 비중의 한 10% 정도는 이제 HBM3 이 정도는 매출 비중 10% 그리고 4분기에는 6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2개월 뒤, 3개월 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7, 8, 9 적어도 8월 말이나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8단 반도체 양산이 나오고 그러면 대략 한 4분기 초쯤에는 12단 반도체까지 같이 나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HBM 관련주의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단에서는 이오테크닉스나 제우스와 같은 세장 장비 업체들이 빠르게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우려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컨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때 근데 HBM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향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때는 AMD 향 쪽으로 HBM3, HBM3 쪽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찍히게 되면서 아마 3분기 매출은 최근에도 이제 컬테스트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HBM3 향, 특히 중국 향에 있는 엔비디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오늘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큰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리죠. 사실 이재용 회장님도 한 6월 달쯤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 출장을 갔었고, 사실 지금 파운드리가 우리가 지금 TSMC가 비중이 한 60%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5%, 1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컨콜에서 뭐 파운드리 얘기를 하반기 때나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2028년까지는 사실 큰 고객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파운드리 쪽은 큰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긴 안목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컨콜에서는 결국에는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조금 부진했던 모습 나왔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칼자루를 진 상황에서 분위기를 크게 좀 반전을 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 관련된 종목들은 뭐 장 중에도 많이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지금도 거래가 몰리는 걸 보면 컨콜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거고, 그럼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YC 같은 종목들은 13%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향의 이 밸류체인단은 사실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하향 쪽으로 좀 내려왔단 말이죠. 결국에는 시장의 의심이 계속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네 언제 되는데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예정대로 물론 한 달, 두 달간의 좀 간격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YC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오테크닉스도 1월 달에 삼성전자와 MOU를 맺고 나서 사실 마땅한 HBM 관련된 수준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HBM 자체가 적층이 쌓여 있고 이거를 커팅을 하는 역할이 이제 이오테크닉스인데, 물론 이것도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양산이 나오게 되면은 3분기 때부터는 수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장 수율적인 문제가 있었던 제우스 역시 사실 삼성전자 향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물론 SK이닉스 향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 웨이퍼에 대한 오염률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우스도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8%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HBM3E가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비
뒷단의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이제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에 있는 장비단 종목들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섹터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네. 삼성전자 단에 달려있는 장비 말고도 사실 섹터가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소위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HBM도 그 안에서도 많이 갈리게 되고 하는데 어떤 섹터를 가장 좀 유망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일단은 레거시 쪽은 네. 이미 우리가 7월 한 17일쯤에 감산해서 정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낸드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실 레거시 쪽은 어느 정도 기본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는 후공정 쪽으로 이제 HBM 장비가 들어갈 건데 물론 레거시가 잘 되면은 우리 동진 세미캠과 같은 소재 섹터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우리가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사실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게 워낙 전력 소모가 크고 발열이 크다 보니까 왜 너네 이거 빨리 해소를 못하고 있니? 이제 그게 결국 유리기판의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SKC가 올해 연말에 지금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사실 이게 종공정과 후공정과 이 유리기판을 같이 하는 회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이 사실 이오테크닉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돌고 돌아서 하나로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이오테크닉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까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 일본의 이제 디스코 회사가 워낙 잘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반도체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을 건데 한국에 국산화 아무리 한다 해도 되겠냐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저는 결국 이게 숫자를 보여주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스텔스 다이싱 장비나 레이저 이제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애초에 디램 익스포저 자체가 높은 게 이오테크닉스였고 그거를 가장 많이 고객사가 많이 가져가는 데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져가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미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네. 결국에는 지금 디스코사가 그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이오테크닉스가 이 레이저 커팅 장비가 얼마만큼 침투율이 올라오냐 물론 시장에서 한 20%만 점유율이 올라가도 이거는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후공정, 종공정 여기다가 지금 TGV 이제 공정 장비와 같은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그 장비까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정도 좀 부담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섹터를 여쭤봤던 이유가 네. 왜냐하면 이 섹터를 고르는 것도 어렵고 그 섹터 내에서 종목을 고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섹터를 여쭤봤고 섹터를 골랐다면 사실 그 섹터 안에 종목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그 안에서도 골라야 할 텐데 그 IT단 내에서도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뭐 그게 차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평가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 단장의 뭐 실적이라기보다는 실적이 나중에 흑자 전환을 하든 실적의 퍼포먼스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저는 절대 단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이클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슈퍼 사이클이 사실 크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짧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시장은 물론 여러 애널리스트도 물론 그 밸류에이션 단에 대한 어느 정도 미스 매칭이 충분히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게 HBM과 같은 결국에는 AI 수요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그 슈퍼 사이클 저는 굉장히 1년, 2년 이상이 길어진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후공정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레거시를 한다고 해도 네. 그 성장률 자체가 저는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HBM 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게 결국 TC 본더 장비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에서 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추후에 삼성전자향에 대한 고객사도 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건 그래서 뭐 시각이냐 아니면 네. 노광 장비냐 네. 뭘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공정적인 측면보다도 물론 이쪽에서는 이제 어느 쪽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큰 곳을 찾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실적이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다가 이 컨콜로 인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킨 첫 번째 날입니다. 네. 근데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낮춰잡을 수도 있다라는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실적이 상반기만큼 늘어가는 거는 아닐 거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SK하이닉스를 숏을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진짜요? 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물론 앞으로도 많이 바뀌긴 하지만은 네.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에 대한 모멘텀이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외국인도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약 한 달간 1.9조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SK하이닉스 입장은 물론 내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고 하지만은 네.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엔비디아 AI 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의견들이 빅테크 업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당연히 SK하이닉스 HBM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니까 비싸죠.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P가 줄어들게 되고 SK하이닉스의 Q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캐파를 다 삼성전자가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매출이 올라서 긍정적이지만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각동신 부회장이 계속 고객사 다변화 얘기하고 있고 26년도에 매출 2조 얘기하는 것도 삼성전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사이 뭐 13년도에 뭐 소송 이슈로 인해서 사이 안정권 다 알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를 위해서 발열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산을 넘으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주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사실 미국 대선을 빼놓고 우리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니 해리슨이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된다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IT주 반도체 단도 무조건 영향을 받을 텐데 미국 대선 이슈와 묶어서 반도체는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공장에 검토를 다시 해본다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전 주가를 조금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가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이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느냐 물론 줄일 수는 있겠죠. 줄일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이 AI 수요에 따른 이 전망치가 이게 하향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AMD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캐파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시장이지 그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럼 너네 안 해? 그럼 너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우리 마이크로만 밀어줄게 인텔만 밀어줄게 된다고 해서 시장이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려는 단기적인 우려는 생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한 피해는 사실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된다, 뭐 그날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전반적인 좀 긴 시각으로 본다면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